네, 매주 월요일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훈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올해 받으십시오. 처음 뵈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1월 1일이 월요일이어가지고 휴일이어서 네. 그때 본부장님 안 나오셔서 그런가? 지난주 증시가 9주 연속 상승하던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드디어 조정을 받았죠. 네. 이제 이 하락이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자,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뭐 일부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을 가지고 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 뭐 또는 기술주들이 뭐 고점 탈환을 3번 시도했다가 지금 빠지니까 예. 이제 또 빠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차트를 보면서 테이블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2024년 첫 주에 하락률이 제법 컸습니다. S&P 500 보시면은 마이너스 1.5%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3.2%, 그리고 러셀 2000이 다들 좋아했던 러셀 2000 중소형주가 4%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대자락장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나오시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좀 시각의 변화를 좀 가져오시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금리가 안 떨어진다고 해서 증시가 안 오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펀더멘털이 어떠냐는 거고 경기가 어떠냐는 거고 실적이 어떠냐라는 건데요. 과거의 추세를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과거에도 11월, 12월이 굉장히 상승폭이 가파랐었던 때가 딱 6번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는 건데 지금 같은 1월 달에 지금 보시면은 83.3%의 확률로서 상승을 했고요. 6번 중에서 5번이 다 상승을 했고 평균치로는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올해도 아마도 1월 달에 다시 반등으로 돌릴 거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1, 4분기 그리고 연간 수익률인데 보시면 1분기가 6.6%나 상승을 하죠. 그리고 100%의 확률입니다. 6차례 전부 다 상승을 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연간 상승폭을 보시면은 19.5% 평균이고요. 또 100%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릴 내용은 올해 경기가 생각보다 좋을 거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실적 관련된 부분이 좋을 거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올랐다고 빠지는 게 아니고 금리가 안 내려간다고 빠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펀더멘털이 어떻게 11, 12월에서 1월 1분기로 넘어오는지 이걸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작년 12월 고용지표가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호조세. 그래서 굿뉴스 이스 밴뉴스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미국 증시 이 끈적끈적한 고용이 뭐 하락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간에 2달 연속으로 10% 올랐다는 건 정말 많이 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정이 필요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았다 보니까 금리를 많이 떨어뜨릴 거다라는 기대가 높았다 보니까 이런 고용 지표가 나오면은 당연히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 지표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ADP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죠. 또 비농업 고용자 지수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률도 3.9%였는데 4%대로 올라갔고요. 또 실업률도 3.9%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는 3.7% 나왔고 또 실업 청구자 수도 보시면은 20.2만 건이니까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위에 숫자를 보시면은 노동 참여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업률이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또 신규 이 구인자 수 관련해서는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숫자들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는 아무래도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졌었다가 올라가면서 지금 4%를 뚫었어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들 걱정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올해 연말쯤 되면 평균적으로 한 3.6%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만큼 이제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부분이 단기 쪽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되는 전략은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시면 저희가 오히려 채권을 더 팔고요. 예, 그리고 주식을 더 넣는 그런 전략을 펴니다. 즉, 경기가 좋고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주식이 좋은 거고요. 또 금리가 안 떨어진다라는 것은 채권의 매력도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말씀드렸던 게 뭐 채권 30%, 주식 70%, 그러면서 지금 자꾸 채권을 떨어뜨리고 있죠. 예. 25%, 이제 또 20%까지.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이 8대2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단단하게 받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고 이제는 굿뉴스 이즈 굿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아주 단순한 의문이 연준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좋은데 왜 금리를 내립니까? 네. 그러면 이게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시의 호재였는데 이게 반대로 악재가 되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잘 짚어봐야 되는 거죠. 금리가 장기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4% 정도의 금리잖아요. 그러면 4%라고 계산했었을 때 PER이 지금 미국이 19배 정도 되는데 거기서 더 떨어질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4%로 계산했을 때 PER이 정말 많이 팽창을 하면 25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과거의 평균에 인플레이션만 떨어져 주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줘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미 연준이 그런 환경만 된다면 PER이 여기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겠고요. 그럼 이제 미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예측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시면은 그래도 어쨌든 3월 달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환경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연말까지 1% 정도로 내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10년 국채 금리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까지 올라간다 이런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지금 한 4% 정도에서 많이 떨어지면 한 3.5% 정도까지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중요한데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는 계속 이제 연초에 나오겠죠. 그러면서 하락 추세를 보여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2%대로만 수렴해 주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PER이 19배에서 22배. 23배로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경기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이제 이익이 늘어나야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지금 미국의 예대율의 변화를 보시면은 예금의 증가율이 이제 10%대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제는 안정을 찾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유동성이 좀 풀린다라는 부분이고 또 대출 증가율도 7.2%대로 지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요. 이 숫자가 여전히 낮기 때문에 더 올라가서 77%대까지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집어넣게 되면 예.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안정적이고 높은 숫자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숫자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그 아틀란타 페드에서 GDP 숫자가 나왔는데 2.5%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숫자를 연간 환산으로 계산하면 2.9%입니다. 예. 그래서 3분기, 4분기 다 2%대 후반의 성장률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경기 침체가 아니죠. 오히려 미국 경제가 노랜딩이죠. 2%대, 3%에 가까운 2%대라고는 이건 아주 호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올해의 GDP 성장률이 얼마가 나올 거냐. 저희가 생각할 때는 2.5% 정도의 성장률, 그러니까 지금 미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1.4%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무래도 이 약간 이 조정론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이 약세를 점치시는 분들은 1분기 실적 발표 이거를 상당히 주목을 하는데 1월 말 실적 발표 여기가 약세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 조정이 될지 이게 아주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이것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번 주 12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이번 달 말까지 가게 되면은 그만큼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왜 그렇게 보여지는지를 보시면은 이 차트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 과거에 보시면은 이 오렌지색 선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예. 이게 이제 GDP 성장률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 마진율이 아니면 순이익 마진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반면에 성장률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마진이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2.9%의 성장률이라고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4, 4분기가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죠? 2.9%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펀더멘털이 튼튼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컨센서스의 이 순이익 마진율은 12.2%가 아닌 11.1%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 아마도 이익 증가율이 지금 많은 분들이 1.3%밖에 증가를 안 할 거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라고 예측을 하는데 실제는 10%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완전 서프라이즈가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1, 4분기 실적 발표 내용이 증시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다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유동성 M2가 더 이상 줄지 않아요. 이제 살짝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과 펀더멘털이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을 다시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 아마도 1, 4분기 말까지 5,00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까지 기대하고 있고요. 2, 4분기 중에는 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스닥도 17,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자, 그렇지만 1, 4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는 또 봐야죠, 숫자를.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이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국가별 업종별 투자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이게 궁금한데요. 본부장님께서 미국 중소형주보다 네. 미국의 대형주 나스닥 100 이쪽에 주목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데요. 네. 이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좀 포트폴리오를 연말 연초에 좀 많이 바꿨습니다. 바꿨다라는 그게 많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이제 11월, 12월 달에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중소형주 투자를 많이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한 10% 많이 가져가더라도 20% 정도만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저희가 지금 숫자를 들여다보니까 더 중소형주를 줄이고요. 오히려 그냥 나스닥 100 위주로 투자를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100 위주로 선진국을 다 투자를 하자 75%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선진국의 미국 나스닥 100이라면 신흥국은 어디냐? 한국이 올라옵니다. 예, 한국과 대만, 베트남, 인도 이렇게 다 더했을 때 22% 되고 중국은 3%만. GDP 비중으로 보면은 전 세계의 거의 16%가 넘는데 예. 비중은 작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이유를 보시면은 상대적인 상승 여력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선진국의 상승 여력을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는 9.3%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이 29%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만큼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다. 그 이유는 그만큼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높다. 이 숫자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러셀 2000 중소형주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스닥 100 위주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한국의 코스피를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19%이고 ROE가 8.5%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요. 대만도 마찬가지 17.5%, 베트남도 17.5%, 3%, 그리고 이제 한국 코스닥도 15%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인도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흥국에 대한 투자 패턴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이 IT 산업이라든지 성장 산업을 잘 가지고 있는 쪽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기 평균은 9.3인데 그 네. 전부 다 저기 지금 상대적으로 매력도 있는 나라들만 꼽았는데 매력도가 떨어지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중국보다는 다른 국가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쪽도 있겠고 예. 호주, 캐나다 이런 쪽이 나오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관련된 국가들이라든지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아르헨티나 등등 예. 동유럽 쪽 그리고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업종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업종이라는 게
어디에 투자를 했냐에 따라서 연말의 수익률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근데 중요한 게 여전히 지금 현재의 이 업종들을 들여다보면 대형 기술주 그리고 또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쪽이 계속 좋게 보입니다. 숫자가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쪽 비중을 55% 가져가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그 이외에 요즘에 보니까 이제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 펀더멘탈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 패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예, 다들 좋아했고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하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저희가 다시 들여다보니까요. 예, 여전히 대형 기술주가 좋아 보입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대형 기술주 중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매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 외에 뭐 AMD, 인텔 다 지금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슬라가 올라오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종목으로 구글이 상당히 매력이 높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만 들고 가셔도 올해는 수익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뭐 다른 종목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이 이제 애플,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순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평균을 보시면 ROE가 40%가 넘고 상승 여력이 뭐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고 있을 때 우리가 굳이 이런 대형 기술주를 버려가면서 다른 걸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여전히 대형 기술주, 나스닥 100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 빅테크들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본부장님이 계속 강조해 오신 미국의 생산성이 아주 비약적으로 신장한다 이런 점이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생산성의 상승 폭도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95년부터 2000년에 나타났던 현상. 이게 이제 맞물리면서 지금 고용까지 좋게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했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GDP 성장률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그거죠.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용도 좋다. 그래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국채 금리는 장기는 덜 떨어질 것이다. 예. 이 반면에 경기가 좋을 것이니까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쪽은 어디냐?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는 쪽일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선택과 집중을 대형 기술주와 나스닥 100에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쪽집게 우리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